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건강 기본 원리로 정심, 올바른 정신생활, 정식, 올바른 숨쉬기, 정동, 적당한 노동, 정식, 적당한 영양분의 섭취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르게 쓰며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알맞은 육체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올바른 숨쉬기도 필요한데요. 건강의 기본 원리와 실천이 궁금하다면 최진용의 한방상담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흡. 이제 호흡이 입보다 코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올바른 숨쉬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입으로 숨을 쉴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수많은 공기 속에는 수많은 먼지라든지 세균들이 폐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항상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인 땀. 땀은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줄줄 흐르게 된다면 다한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다한증은 전신뿐만 아니라 손바닥, 발바닥 등 특정 부위에 흐르는 땀으로 불안, 초조 등의 감정적, 정신적 원인에 의해 땀이 흐르기도 하지만 질환이 원인이 되어 땀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타인이 느끼는 불쾌함으로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되는 다한증. 이 다한증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다한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놀라면 당황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매운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땀을 흘리기도 하죠. 자, 박사님, 사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또 깜짝 놀라는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이 항진되면서 땀샘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때 땀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네. 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캡사이신 성분에 의해서 인체의 양기,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열을 내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난다. 이러면은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요. 굉장히 일상생활 불편할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이 땀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땀이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추울 때는 땀을 안 내보내고 몸이 더울 때 또 바깥 환경이 더울 때는
땀을 내서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체의 양기, 신진대사를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땀이 나거나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땀이 약간 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힘이 솟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가 바로 인체의 원기, 양기를 올리는 작용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 물론 땀이 이제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귀찮았었거든요. 땀이 많이 나면 옷도 젖고 불쾌하기도 하니까.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찰할 때 네네. 그 오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이때 이제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땀이 나고 또 얼굴에 나기 때문에 남 앞에 보이는 게 좀 싫고 네. 그 다음에 겨드랑이라든지 속옷이 젖는 게 싫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운 음식의 기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땀만 내게 하고 캡사이신 성분에 의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울체가 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는 매콤한 게 땡기게 되는데 이때 이 매콤한 맛은 인체의 울체된 기를 흩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콤한 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몸에서 받고 싶을 때는 먹고 싶을 때는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어서 땀으로 우라를 풀어주는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당길 때는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땀을 귀찮아했던 저 자신이. 네. 자, 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요. 보통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땀을 흘리나요? 땀을 이제 흘리는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질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땀이 나는 게 다른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500에서 이제 800ml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땀이 뭐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신호가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항상 이 땀은 한 방은 모든 현상은 음과 양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땀의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으로 했을 때는 체온을 조절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인체의 양기를 올리기 위한 건데 아직 제가 병리적인 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체질이 내가 소음인 체질인데 몸이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땀이 나면 몸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에는 위라든지 몸이 차가워지고 인체의 양기가 떨어지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태음인의 체질의 경우에는 몸 안에 식적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빼주고 체내의 열을 조절을 해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땀입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이 나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의 경우에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태양인의 경우에 몸 안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진액이 말라가기 때문에요. 병이 올 징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다한증.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걸 다한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한증은 왜 생기나요, 박사님? 다한증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다한증인데 첫 번째 자한입니다. 이게 다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움직일 때 나는 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는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경우, 인체의 양기가 허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중에 나는 땀, 도한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음기가 왕성해져야 되는데 음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한은 양어, 도한은 음어. 그래서 잠잘 때 땀이 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앞서서
무조건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어르신 어머님의 경우에는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요. 네. 겨울에는 인체 바깥 기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내 몸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땀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안은 가장 먼저 연세가 높으신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얼굴과 머리에 땀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얼굴과 머리는 인체로 봤을 때는 가슴부터 얼굴, 머리까지는 상초, 그 다음에 명치부터 배꼽까지는 중초, 배꼽 밑은 하초에 해당하는데, 네. 상초의 기가 약해졌을 때 얼굴 쪽에 땀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한인데요. 가슴이라든지 명치라든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 땀이 나는 경우로 생각이 좀 많다든지, 예민하시다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었을 때 땀이 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수족한증이라고 하는데,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평소에 위에 열이 많이 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한인데 남성분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타구니와 음낭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체의 남성 호르몬 양기가 적어지고 콩팥에 양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게 다한증이잖아요. 비정상적이라는 그 말이 어느 정도가 돼야 비정상적인 건가요? 그 구분은 먼저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땀이 나는 경우가 정상이 있고 땀이 네네. 안 나는 경우가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식사하는데 4명이서 식사한다. 그런데 1명은 땀 나고 3명은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땀이 나는 분이 비정상일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이 땀이 나는 분이 여름이다. 네. 그다음에 밥을 먹는다. 환경이 덥다. 이랬을 때는 땀이 나는 경우가 정상이고, 예.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비정상인데, 네네. 일반인은 보통 이제 500에서 800ml 정도의 땀이 나는데 3배에서 8배 정도의 이제 땀이 많은 경우, 2에서 5리터 정도의 이제 땀이 나는 경우가 다한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이구. 이 경우는 이제 전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박사님께서 이제 그 수면 중에 땀이 나는 도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잘 때 땀을 엄청 흘리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질환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동자, 그 다음에 산의 자자 해서 동자 도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없어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해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가 건강해지게 되는데, 이때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제 집중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성장이 지연되고, 또 ADHD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게 되고, 틱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짜증을 나타나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항상 아이들의 경우에 잠을 자는데 머리 뒤쪽이 좀 축축하다. 속옷에 땀이 흥건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우리 아이가 저녁 때 땀을 나고 있다고를 꼭 말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이제 보약,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질환 때문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하수체 항진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콩팥에 이제 암이 있거나, 네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하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많은데, 요즘 이제 폐가 약해지면서 결핵이 있는 분들이 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은 경우에는
꼭 전문의에게 상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내가 다한증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6가지를 불러 드릴 텐데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한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전문의의 상담, 진찰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얼굴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겨드랑이, 손발, 사타구니에 땀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최소 일주일에 1일 이상 너무 많은 땀이 난다. 세 번째는 이러한 땀이 나는 증상들이 25세 미만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 네. 네 번째는 가족 중에 다한증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시에도 땀이 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로 땀이 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연필을 쥐었을 때, 볼펜을 쥐었을 때 손바닥에서 흥건하게 땀이 난다. 또 성인의 경우에는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서로 손을 맞잡거나 악수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손을 만졌을 때 축축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악수할 때 지금도 사실 좀 이제 손이 뭐 땀이 흐르는 정도는 아닌데 촉촉합니다. 네, 그래서 손 한번 닦고 악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평소에 좀 그래서 손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매운 음식 말씀하셨잖아요. 예. 겨울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여름일 때 더울 때는요. 땀을 그냥 무슨 수도꼭지 튼 것처럼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야, 너 허하는 거 아니냐, 뭐 몸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먹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도 개운해지고 몸도 가뿐해지니까 즐겨 먹거든요. 예. 근데 특이한 점이 뭐 가슴이나 등에는 안 나요. 그 매운 음식 먹을 때 항상 머리 위쪽으로만 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 다한증에 해당이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거꾸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네. 겨울에는 땀이 나지 않고 네. 여름에만 땀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네. 여름에 땀이 난다는 것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 기온이 덥기 때문에 예.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인체의 기 자체가 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쓴맛은 기를 내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매운맛은 기를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분들은 땀이 안 나고 아나운서님만 땀이 여름에 난다.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땀이 난 다음에 개운하고 시원하다. 그러면 정상이고 다른 땀이 나지 않는 분들이 정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에서 항상 좀 축축하게 이제 땀이 나는데 이렇게 손을 보면 약간 촉촉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수족한증은 이렇게 악수를 하고 났을 때 땀이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촉촉한 정도이기 때문에 다한증으로 진단은 안 하고 정상적으로 체내, 심장, 교감신경이 아주 중간 정도로 약간 긴장이 잘 되는 이제 체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들킨 것 같습니다. 예.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땀을 빼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땀을 막 억지로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땀 나는 것도 그렇지만요. 집에 있을 때도 땀 내야 된다고, 살 빼야 된다고 한여름에 막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서 막 억지로 땀 빼시는 분들 종종 본 것 같은데요. 뭐 땀을 많이 빼면 살이 빠지는 게 맞나요, 박사님?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체중이 줍니다. 체중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땀 내고 체중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땀을 내면서 수분이 빠지는 거고 체중이 빠지려면 체지방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사우나에서 땀을 뺀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체중만 빠지고 체지방은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이 경우에는 땀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을 마시기 전에 누구나 다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쵸. 예, 그러면 몸무게가 좀 빠지는데 네. 다시 이 갈증이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물을 먹게 되면 다시 수분량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예,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이 같이 빠져야 되지 사우나라든지 따뜻하게 해서 땀을 빼는 것은 예, 체지방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살을 뺀다는 게 체중을 뺀다기보다 이제 체지방을 빼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비만일수록 땀이 더 많이 난다. 네, 몸무게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층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부에 열이 생깁니다. 예, 열이 많아지면 인체의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체온 조절 중추에서 교감신경에 예, 땀샘을 좀 열어서 체온을 조절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과체중인 분들이 땀이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일부러 땀을 내는 게 좋다. 방금 이제 사우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우나가 좋아서 거기서 이제 막 좀 시간 보내다 나오시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완전 아닙니다. 사우나 가잖아요. 1분도 못 버티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거기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의 비결이 저기서 오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어떤가요? 항상 이제 맞는 분은 괜찮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절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또 낮과 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계절적 봄과 여름에는 우리 바깥 기온이 따뜻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땀을 내야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봄, 여름에 땀이 적절하게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을, 겨울에 땀이 난다. 이때는 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바깥 온도가 차가워지죠. 네. 그러면 내 인체는 체온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죠. 예, 그래야 항상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계절로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만 이걸 축소해서 하루로 나누어지면 네. 예, 낮과 아침에는 약간의 땀을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예, 요즘 4시, 5시 넘어가면서 저녁 때 땀이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땀을 낼 때는 일시적으로 신진대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예,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 예, 40대 전 아주 건강한 분들은 땀을 뭐 밤이나 낮에 적절하게 내도 크게 몸에 손상이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여성은 35세 이상, 남성은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요. 네. 특히 가을, 겨울에 해가 진력에, 예, 그 다음에 밤에 땀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평상시에 열이 좀 많은 소양인 체질이나 그 다음에 과체중인 분들은 적절하게 땀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소음인과 태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마르고 손과 발 또 몸 안에 위에 열이 더 꺼지기 때문에 몸이 네. 차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땀을 내는 운동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사우나에서 땀 내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사우나 하고 왔는데 시원하신 분이 있고 네. 사우나를 했는데 그때는 시원한데 갑자기 나오면서 기운이 뚝 떨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은 사우나를 오래 하시면 안 되고 따뜻한 목욕탕 정도만 해서 적절하게 이제 체온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다한증이라면 소금을 먹어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저 다한증인 경우가 아니고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을 좀 격렬하게 한 다음에 땀을 좀 많이 뺀 다음에는 소금을 먹어서 염분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씩 소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박사님? 예,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때도 네. 격렬하게 운동을 했을 때도 몸 안에 진액이 완전히 빠지시는 분이 있고 네. 격렬하게 운동을 했는데도 건강하신 분들은 땀만 좀 빠지면서 네. 예, 몸 안에 이제 영양분, 예를 들면 염분까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느끼는 경우에는 항상 내가 운동을 과하게 했는데 네. 물을 먹었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염분을 조금 먹어주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갈증이 물을 먹었는데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오히려 염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염분에 의해서 물 양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때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운동을 과하게 하는 그 기준점이 체질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예, 그 본인의 지금의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소금을 꼭 섭취를 할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격렬한 운동인 경우에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제 다한증인 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정도의 수준까지 넘어갔을 네. 때는 예, 병원에 이제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때는 수분만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다한증 수술을 하면 다른 부위로 그 증상이 옮겨간다? 저 이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박사님.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다한증 수술은 예, 땀이 나는 부분에 이제 교감신경을 잘라주거나 네. 예,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묶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땀이 나는 원인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열이 많아서 또 긴장했을 때는 우리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땀을 내게 되면 이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게 되는데 예, 교감신경 기능을 자르게 되면 내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땀을 내게 됩니다. 네. 이 경우를 이제 보상성 다한증 또 반동성 다한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땀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다한증을 방치하면 탈수가 올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땀이 나면서 수분 배출이 되니까 탈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한증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밤에 사우나 체력이 없는 분이 그것도 겨울에 밤에 음과 음이라는 것은 저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땀을 많이 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핑 돌면서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한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 탈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이 난다. 밥 먹을 때, 긴장할 때, 또 움직일 때, 수면 중에 예, 이런 경우에는 꼭 상담을 받고 적절하게 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한증 원인이 한 6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증상 정도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이 다한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제가 오늘 6가지 가져온 것은 동의보감 진행문의 땀, 다한증을 이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자한입니다. 예, 똑같이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예, 일반인들은 땀이 안 나는데 나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고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 이때는 기운 빠지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땀이 나는 내 몸 안에 혈액이라든지 영양분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양기, 예, 기가 부족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기를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낮에는 땀이 안 나고 수면 중에만 땀이 나는 병, 예, 도한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콩팥의 음기가 부족하다. 신장의 기능인데 음기가 부족하고 음이 허하면서 화가 동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한 증상보다 조금 더 병이 심해지는 게 잠잘 때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도 그렇고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고 자다가 이제 속옷을 한 서너 번 이렇게 갈아입는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세 번째는 두면한입니다. 얼굴과 머리 쪽에서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얼굴과 머리는 인체로 보면 이 가슴 위쪽은 상초, 예, 배꼽에서 명치 아래까지는 중초, 그 다음에 배꼽 아래는 하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초의 기가 부족해져서 땀이 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찬밥을 먹었을 때도 예, 식은 땀이 줄줄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찬밥이 들어갈 때는 위장에 이제 열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양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찬밥만 먹어도 뭐 더울 때 추울 때 찬밥을 먹어도 항상 얼굴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몇 분 안 되어서 바로 땀이 난다. 이때는 위에 열을 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심한입니다. 가슴이라든지 명치라든지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심초사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예, 예민하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땀이 나는데 이때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땀샘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땀이 나게 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수족한증입니다. 예, 수족한증, 예, 손과 발바닥에는 이 한방에서 볼 때 손등은 양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땀이 날 때도 보통은 운동을 했을 때 손바닥에서 땀은 안 나고 손등에서 땀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보다는 이제 등 쪽에서 이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손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땀이 난다. 이 경우를 수족한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긴장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열이 있다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내 몸 안에 이제 가스,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 이 열을 끄기 위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수족에 땀이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변을 봤는데 시원치가 않다. 항상 변비가 있다. 이때 긴장하거나 아무 때나 손과 발바닥에서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변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주로 남성분들에게서 많은데 예, 음낭 쪽이나 사타구니 쪽에서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이제 사타구니나 음낭은 성인들의 경우 이제 젊은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고실고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랫부분이 좀 습하다. 예, 습하면서 가렵다. 축축하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들의 이제 호르몬, 예, 남성 호르몬 분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콩팥의 이제 기능에서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수면 중에 나는 땀은 콩팥의 음기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예, 남성들이 이제 음낭 쪽에서 땀이 나는 것은 이제 콩팥의 양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예, 손다리가 차진다든지 체력이 떨어지는데 예, 음낭 쪽에서 사타구니에서 땀이 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음냉증, 땀이 나면 음낭 부분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음낭이 아주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다른 치료를 떠나서 먼저 음낭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보신시키고 보양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한증의 그 실제 한방 치료 사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제가 다한증 치료 사례는 수면 중에 땀이 나는 다한증 치료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80세 어르신으로 병원에서 손의 위축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손과 발의 움직임이 조금 느리신 분입니다. 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고 밤에 땀이 많이 흘려서 속옷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갈아입은 지가 5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항상 식욕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눕고만 싶어서 보약을 이제 여러 번 먹었는데 네. 효과가 적다고 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변비도 있어서 2, 3일에 한 번 정도 변을 보고 이 어르신의 이제 얼굴색을 봤을 때는 얼굴색이 붉으면서 맥동수를 봤는데 1분에 맥동수가 60맥 정도로 느렸고 맥관에 힘이 쭉 거저 들어가면서 힘이 없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80세 어르신이고 또 맥이 힘이 없고 특히 수면 중에 다한증은 체내의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땀샘을 수축하는 힘이 없어서 땀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였습니다. 몸 안에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도안에 해당이 되었는데 몸 안에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뇌로 영양분이 올라가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 기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변비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기력이 생기려면 먼저 주무실 때 땀이 나는 게 멈추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음기와 양기를 같이 보충해주는 약을 2개월 써서 완치시킨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다한증이 있다면 어떤 한방차를 마시는 게 도움될까요? 다한증에는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음과 양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자한 증상, 움직일 때, 또 밥 먹을 때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수면 중에만 땀이 나는 경우 도한입니다. 그래서 자한에는 환기를 밀고 한 것, 10g, 그 다음에 개지 10g을 해서 각각 10g씩 넣어서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면 한 110cc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상관없이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자한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한인데요. 수면 중에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부소맥과 대추를 각각 10g씩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도한은 음이 화하다 또 콩팥에 음기가 부족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콩팥은 인체로 보면 하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한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실 때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또는 배가 공복 시에 해서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어떤 분들께 도움되는 한방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자한 증상, 움직일 때 또 밥 먹을 때 땀이 많이 나는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이때는 환기를 그냥 쓰는 것보다 환기를 후라이팬에 꿀을 약간 섞어서 노릇노릇하게 볶고 그 다음에 이제 개지를 같이 넣어서 인체의 양기를 올리는 한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기 밀구가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밀구가. 꿀로. 네.
오늘도 아직 마셔보진 않았지만 달달할 것 같은데 예. 잘 마시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 네. 그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약국에서 쌍머탕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 병에 이제 데워 먹는 그런 달콤함. 그리고 그 적절한 한약의 향, 예. 씁쓸하면서도 몸이 건강해지면서 뭔가 침도 이제 막 솟고요. 맛있는데요, 박사님. 예, 이 특히 환기는 인체의 양기, 그래서 네. 상초, 중초, 하초, 허증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환기는 지안, 땀을 멈추는 작용을 하지만 밀구, 꿀에 약간 볶았을 때 땀을 멈추어주는 효능이 더 많아집니다. 또 이 계지는 손과 발로 양기를 뻗게 해주고 네. 하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 계지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몸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남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손과 발이 좀 차다,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난다, 또 추위를 잘 탄다, 찬 걸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이 환기 밀구와 계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한증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이 자한법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 또 도한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한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에는 태연혈과 그 다음에 신맥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태연혈은 수태음 폐의 원혈인데요. 엄지손가락에서 안쪽에서 쭉 따라 내려가다가 보시면 손목의 내측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을 짚는 부분인데요. 손을 손바닥을 안으로 구부렸을 때 첫 번째 이렇게 가로 주름이 있습니다. 네네. 가로 주름의 오목한 부분을 5회, 팔꿈치를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누르시고 다시 5초 떼고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신맥혈인데, 신맥혈은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인체의 양기를 올리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똑같이 5초 누르고 5초 쉬고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낮에는 움직일 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잠잘 때만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간사와 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간사는 손의 내측에 보면 두 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이 가로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 그래서 이 골도법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크신 분이 있고 뼈가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 가로 주름의 가운데에 대시고 5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양쪽의 건 사이를 잡아가지고 쇠젓가락으로 해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기해라는 혈자리인데, 기해는 배꼽이 있으면 배꼽의 끝부분, 배꼽 아랫부분, 배꼽의 아랫부분에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대시면 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기해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기해 혈자리를 자극을 할 때는 반드시 누워서 무릎을 올리셔야 배꼽 아래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요. 똑같이 쇠젓가락으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낮에도 땀이 많이 나고 잠잘 때도 나는 땀, 그래서 자한과 도한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먼저 예, 태연혈을 이용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윗부분이 태연이고 그 다음에 간사가 밑부분이기 때문에 태연혈을 하고 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해혈을 하고 심맥혈을 해서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41세고요. 네. 그리고 키는 177cm, 그리고 몸무게는 62kg입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좀 목이 불편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예, 예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신목소리가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이제 작년 연초에 무리해서 목을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예전처럼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지금 목소리도 지금 약간 예. 탁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팍 튀어야 되는데 예. 계속 약간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목에 뭐 가래 같은 게 낀 느낌은 안 드세요? 예, 가래는 끼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앞에 목젖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자꾸 돌려보면은 예. 되게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어요. 이 목소리 이렇게 예. 작년에 생겼는데 그 뒤로 예.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갔더니 단순하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도 먹었는데 예, 이렇게 별 후전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 지금 목에 뭔가 예. 이제 혀로 예. 이렇게 했을 때 목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목을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예. 경우에는 목에 뭐가 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지금 목을 생각을 하면 뭔가 있는 느낌 드세요? 한쪽에 예. 뭐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 예, 걸리는 느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근무하시거나 집에 있을 때 이런 거 하세요? 예, 많이 해요. 예, 그건 언제부터 하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장기침이 좀 많고 예. 잘 쉬는 편이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거의 이게 습관처럼 많이 하는 예. 편이거든요.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본인은 목이 뭔가 예. 있는 느낌인데 선생님께서 이비인후과 예. 선생님께서 목 말씀은 안 하시고 역류성 예. 식도염이라고 예. 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 예. 선생님이 목을 봤을 때 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부터 지금 잔기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뭔가 목 안에 답답한 게 걸려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검진을 했을 때 목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목으로 올라오는 건 위장에서 이제 식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해서 목에 이제 걸린다고 진단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약을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고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담이라고 하고 매핵기라고 하고 목에 뭔가 걸려 있는데 예전부터 잔기침을 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이 한 번씩 두근두근 하거나 가슴이 이렇게 콕 쑤시면서 아픈 적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가슴 뛰는 거 상당히 많고요. 예. 그 남앞에 쓰려고만 해도 막 예.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 또 가끔씩 이렇게 콕 찌르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한방에서 개심통이라고 하고 경계라고 하는데 좀 예민하고 예, 그 다음에 섬세하고 이제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신경 쓰고 예민해도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에 답답한 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핵기라고 해서 매핵기의 기담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진피 4g. 진피 4g. 술 하시면 얼굴 빨개지세요? 예. 술 한 잔만 해도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한 모금만 해도 바로 빨개지세요? 좀 많이 한 서너 잔 먹어야 빨개지세요. 지금은 안 마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얼굴 빨개네. 예. 다른 이제 친구들은 아직 멀쩡한데요. 예. 진피 4g, 예, 길경 4g. 길경이요? 예. 길경 4g. 예, 지각 4g. 지각이요? 예, 지각. 지각 4g. 그 다음에 황금 4g. 황금 4g. 그 다음에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 800cc 넣고,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달이시면, 예.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식전 식후에 상관이 없이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좀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뜻대로 안 될 때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지면 가슴에 이제 콕 쑤시는 이런 통증도 한 번씩 오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개심통이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복용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이런 증상들이 그 잔기침이 있은 증상은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됐어요. 4개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이 아니더라도 조금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좀 많이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그때도 한 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먹으면 땀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땀이 나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 땀이 나는 게
생리적인 거냐 병리적인 거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적절하게 약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약간 매콤하다, 약간 자극적인 게 땡긴다. 그러면 먹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내가 매운 거를 너무 과하게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매운 음식은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기 때문에요. 네. 그때는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음인과 태음인의 체질의 경우에는 따뜻한 음식, 음료를 섭취를 해서 인체의 양기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땀이 나면 소음인 체질은 양기가 좋아지고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내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땀이 너무 많이 수시로 흐른다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니까요. 다한증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